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631회 시간입니다. 무신의 특징 세 번째로 공부를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명리는 어떤 원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하나씩 발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라는 것처럼 산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대로 가지만 간지의 특징, 또 이런 특징 저런 특징을 보다 보면 산수와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면도 있다. 다른 면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역도 그렇습니다. 주역이 64괴가 있지만 그 64괴에 나타나는 중에서 괴로 나타난 것은 6개입니다. 그러나 6개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판별을 주역점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1효와 6효, 다시 말해서 밑에서 첫 번째와 제일 위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도 또한 변동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변동되는 효가 있는 괴를 다시 알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서 변동될 가능성, 변수가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처럼 명리도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신은 젊을 때 돈을 벌고 열심히 벌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한번 손을 터는 경우도 많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마는 수가 원국 사주에 있다면 대개 부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일간이고 신금은 바로 식상입니다. 수가 있으면 신금이 수를 생하게 되니 식신생재가 되니 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수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신의 경우 수가 없으면 부명이 안 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신은 개인 사업하려는 사람이 많고 특히 여자분도 돈벌이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신은 산에 있는 윗 오행은 무토고 산이라는 오행이고 밑에 있는 신금은 쇠라는 오행입니다. 산에 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광석이 있고 금광이 있고 돈이 있는 것입니다. 철광석이나 금광이나 뭐를 캐려면 금을 캐려면 철을 캐려고 한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신이다. 그래서 무신은 역마이고 광산이고 돈 벌고 움직이고 활동 많이 하는 사람에겐 돈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신은 관공망입니다. 인묘공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생활 많이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한자리에 정관처럼 인사, 노무, 격리, 재무 뭐 이런 것처럼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거리 사업을 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무신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고장에서는 떠나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고장에 가서 돈을 벌고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신은 바로 인사신해의 세 번째 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신의 생제의 세 번째 지지가 무다. 그래서 역마다. 다 그와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무신의 처가는 대부분 원처가 많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만나서 같은 고향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비교적 적습니다. 은행원 이렇게 일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고향에서 만나는 일은 많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야망을 만들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은 원처 처가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신은 양팔통 외롭다 음양차짝 의마심한 고란나면 이거 보시면 파란만장하다. 음양차짝은 다른 사람의 여자의 눈을 돌리기도 하고 엉뚱한 짓거리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의마심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해서 싸움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부부 간에 다툼이 있어서 아예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남연이니까 나는 남자인 무신은 밖에 있는 여자를 바라본다. 물론 외로우니까 그러니 고란이 있었다. 그래서 무신의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무신은 남명이든 여명이든 극부극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현침에다가 가녀 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은 문창귀인이라 의외로 밝고 순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문창귀인이란 문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문창식이라고 써놨는데 조금 표현이 문창식인. 문창은 6개 중에서 4시 식신입니다. 그래서 문창식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곡은 문곡편인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냥 식만 썼고 편만 써놔서 전번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실전적 선수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창식인, 문곡편인으로 읽어야 오류가 없다. 문창은 6 중에서 4시 식신이고 병신, 정유, 편제가 둘이 있습니다. 문곡은 편인이 4시고 무인, 기묘가 편관입니다. 그리고 학당귀인은 학당장생이라고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지금 문창식, 문곡편, 학당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창식신, 문곡편인, 학당장생으로 앞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책을 낼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문창은 식신이라고 말한 분이 있는데 아마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곡은 편인이라고 하는데 편인이 아닌 편관인 무인 기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문창식신이고 대개 문곡편인입니다. 학당은 12운성으로 보니까 식신이다 편인이다 하는 것은 육친 10신으로 보는 것이지만 학생이란 것은 12운성으로 봅니다. 학당장생은 12운성에서의 장생생을 말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의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책을 발행할 때는 고쳐서 낼 생각입니다. 무신은 실제 대전의 인신사회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역마라서 부지런한 사람이 많습니다. 집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다.
기본적인 성질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신의 자식은 대단히 현달합니다. 뒤에 지장간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식은 원차 황문하는 것이 좋고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무신인 명주는 여명이든 남명이든 자식을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에는 나는 외로운 사람, 도시의 외로운 인간이 바로 무신이라는 팔자입니다. 무신은 양팔통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토가 양토, 신금이 양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일주가 무신이라면 양팔통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신은 암록의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많습니다. 양팔통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암록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은 무토에서 신금은 녹이 아닙니다. 무토에서 신금을 보면 식신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암록이라고 왜 써놨냐, 왜 녹이라고 써놨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무토에서 사화를 보면 12운성으로 걸록입니다. 녹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 연지, 월지, 시지, 일지 이것을 바로 봉법이라고 합니다. 보는 첫 번째 방법, 12운성을 보는 방법 봉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토에서 신금을 보면 녹이 아닙니다. 식신입니다. 예, 식신이기도 하고 녹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병이니까 영마죠. 무토에서 신금을 보면 병인데 녹이 아닌데 무토가 이 시지 사화를 볼 때는 12운성으로 걸록입니다. 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록을 그냥 녹이라 하고 장생을 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두 가지 다 되니까 다 통용되니까 이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봉법을 보는 것을 전부 다 외우라고 하는 것인데 외우지만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내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토에서 시지사화를 보면 걸록인데 시지사화와 일지, 신금이 사신 합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신은 파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일단 사신 합수가 됩니다. 그러면 병인 12운성으로 병인 신금이 걸록의 녹에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지사화와 묶여서 한 세트가 되었기 때문에 한 세트로 대접을 받는다. 사화가 호랑이니까 신금도 호랑이 대접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신의 신은 암록인데 무신이 되면 신금은 암록이 되는데 암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암록은 대단히 잘난 체 합니다. 왜? 지가 녹인 것처럼 한다는 것이. 지는 병입니다. 원래 병이란 것은 역마, 12신살로 보면 역마, 병은 열심히 다니면서 밖으로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자기와 합의되는 사화가 있으니까 자기도 녹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인 것처럼 잘난 체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나서려고 하고 우쭐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합이긴 하지만 내중에 파도 있고 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금은 잘난 체 합니다. 그것을 암록이라고 합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화와 합의된 신금이 바로 암록이고 사화는 걸록이란 것입니다. 공식적인 녹은 사화, 속에 있는 녹은 신금,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것은 책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인데 공식적인 걸록은 녹은 사화,
비공식적인 안에 숨어서 노개 행세를 하는 것은 신금. 남편이 출세하면 부인이 큰소리 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장군이 되면 부인의 장군의 부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압록의 경우는 사화가 옆에 바로 있는데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선처적인 음덕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남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잘난 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가 도움도 받고 여러가지 잘 돌아가니까 잘난 체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행을 당하고 집안에서 불행을 당합니다. 당하면 음덕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남에게 덕을 베푸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도 나 자신이지만 내 자손을 위해서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행한 경우가 우리가 인간세에 살면 여러가지 종종 봅니다. 내 조상이 덕을 많이 베풀었으면 분명한 것은 후손들이 덕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전 회장인 정주영 회장께서는 회장의 어머니는 우리 고향 떠난 주영이 보살펴 달라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무속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무속도 종교입니다만은 어떤 그런 기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라도 하루 출발할 때 오늘 출발이 평온무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무신의 심은 압록이 사화가 있으면 압록이 되고 바로 음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압록과 양팔통 등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지장간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공부하는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책을 사신 분이라도 꼭 영상을 보아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천 년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고 해봤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제2기 실전적천수 영상에서는 전부 고쳐가면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